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2%, 그리고 코스닥은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2621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거의 2주 연속 2조가 넘는, 오늘 것까지 치면은 거의 한 2조 2천억 정도 큰 순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여러가지 분위기를 종합해 볼 때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만큼 공포심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따라서 매수하면 참 좋은데, 문제는 살만한 돈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조금 분할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서 일정 부분 매달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저런 종목들 따라서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죠. 또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 뭐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아마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셨던 분들은 물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때는 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죠. 좀 견뎌야 됩니다. 자, 모두 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영국 파운드화입니다. 최근 시장 하락에 또 빌미를 제공했던 게 바로 이 영국 파운드화죠. 영국에서 경제 정책으로는 감세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데, 강달러 현상으로 줄어드는데, 영국 정부에서 감세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늘리겠다, 사실상 그런 조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파운드 가치가 상대적으로 급락을 하게 됐잖아요. 시장이 너무 이렇게 불안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감세 정책이 철회가 되고, 또 재무장관은 경질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재무장관이 어떤 경제 정책을 발표를 할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영국 파운드 급락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여기 위에가 달러이고요. 이 아래쪽이 파운드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가 미국으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영국 돈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니면 미국의 달러가 빠져나가는 그 속도를 영국 그 파운드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줄어드는 게 따라 뭐 잡지 못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난 5년간을 보더라도 지금 파운드 가치는 최저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10년을 보더라도 최저죠. 역시나 이 최저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을 보더라도, 25년을 보더라도 파운드가 이만큼 낮았던 적은 없습니다. 지난 50년을 보면 이 언제입니까? 굉장히 오래 전 일이죠. 진짜 거의 뭐 50년 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볼만할 정도로 지금 영국이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파운드화가 저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영국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미국의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 세계는 이 강달러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기업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와 진짜 사람 영장질을 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쭉쭉 빨면서 미국은 강하고 뭐 괜찮은데, 강달러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른 나라 경제 정책을 잘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참 옆에 있으면 뺨말대기 한 대 때려보고 싶은 그런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렇게 참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참 위로를 해도 좀 어떻게 될 마당에 자기 아니라고 저렇게 하는데, 저런 거 보면은 미국을 믿고 뭐 하기가 좀 그렇죠. 지금은 미국이 우리 우방이라서 또 미국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릅니다만은, 영원한 뭐 동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튼 이제 뭐 영국 이야기, 뭐 또 그 강달러로 인해서 영국도 심지어 파산, 뭐 이런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참 강달러 그 당사자인 그 미국은 이런 짓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달러 현상이 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지금 11월 1일하고 2일날 또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시 결정이 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0.5% 기준금리를 올려서 미국하고 이렇게
이 금리가 아직 역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그 폭을 좀 줄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0.5%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하고 금리 차가 많이 나니까 외환 시장에서 너무나 이렇게 불안하게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또 이걸 갖다가 외환 시장의 불안을 메우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까지 이렇게 동원을 하다 보니까 또 외환 보유고 줄어드는 속도가 또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하고, 뭐 이 금리를 급하게 올리게 되면 파산 위험이라든지 또 경기 침체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만은 외환 시장의 상황이 워낙 급박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런데 11월 초 이렇게 다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번에 또 0.75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럼 미국하고 거의 1% 이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외환시장 불안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또 11월 24일 날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그때 다시 0.5% 올릴 수도 있고, 또 재수없으면 정말로 재수없으면 0.75% 올릴 수도 있고, 외환시장이 진짜 너무나 불안해서 국내 경기고 뭐고 그거 떠나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외환시장부터 살려야 된다 그러면은 1%까지도 올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0.5% 정도 올리는 거, 이 정도는 기정사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 이후에 또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또 기준금리를 또 많이 올리게 되면 또 우리가 또 이렇게 1월달이나 2월달이나 또 기준금리 결정이 있을 때마다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강달러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로 부도 위기에 내몰린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영국의 불안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이런저런 강달러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달러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돈이 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물가라든지 또 그리고 그게 다시 금리로도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또 불행의 씨앗이 하나 싹 트고 있죠. 시진핑 3년임이 거의 확정되는 그런 순간인데, 지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우크라이나 국경 주변으로 러시아 군대가 자꾸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시기에 이게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나 이런 이야기, 또 그때만 하더라도 또 그때 역시 강달러가 시장의 중심 어떤 메인이 되는 그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게 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난리를 지겼죠. 이게 불황의 씨앗이 그때 당시에 싹 텄는데 올 초입니다. 지금 여기 시진핑이 3년입을 하면서 야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놀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산당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독재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정치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거거든요. 저래 되면 이제 무서워지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 이전에 권력을 갖다가 어떻게 유지할까라고 생각이 되면 그 어떤 삶은 안중이 없고 정말로 지묵게 살기 위해서 국민들을 부려먹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2027년에 대만을 갖다가 침공하니 뭐니 일단 무력으로 대만을 갖다가 어떻게 하니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의 불행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러시아를 확실히 제거를 해버렸잖아요. 제거를 하게 된 것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때 계속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러시아 물건을 갖다가 소진을 시켜버렸잖아요. 무기 자체를 소진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의 수출 통제를 통해서 새로운 무기를 생산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일단 한번 제끼게 되는 거고, 또 오전 시장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지금 푸틴이나 러시아 쪽 분위기는 상당히 급박한 분위기라서 휴전을 원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자꾸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휴전이 될지 안 될지는 바이든 대통령 마음이다라고 오전에 정리를 해드렸죠. 어쨌든 러시아는 제거를 했는데 이제 중국이 다시 지금 이렇게 떠오르고 있고, 중국은 아직 무기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일단 불행의 씨앗이 싹 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저가 매수를 했습니다. 2657억 원, 거의 수급의 대부분은 전기전자 업종에 약간 2400억 정도 집중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업종들은 거의 소소합니다. 그래도
별로 수급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대형주들 많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시장이 워낙 공포스럽고 좋지 않는 뉴스가 많아서 매수 이야기를 못합니다만은 정말로 여유가 있다고 또 매일 월급 받아서 따박따박 조금이라도 저축을 할 수 있다면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죠.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3종목이 있는데 살펴보니까 네오위즈는 현 상황에서 접근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단기적 관점에서 짧은 상승,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런 식으로 상승 반전 신호가 났을 때는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랬죠. 이번에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짧은 기간 상승을 갖다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광약품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충분히 볼만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뭐 현금 흐름표라든지 재무 관련 뭐 그런 지표들은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일류성 신약이 나왔는데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코롱생명과학은 많이 올랐죠. 접근하기 곤란합니다. 한국정보통신도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이 종목들은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서 이거는 참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특히나 이 국가 지도자라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함께 어렵거나 걱정을 못 해줄 망정 저렇게 조롱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또 우리 각 개인으로 보면은 스스로 각자 도생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영국이 저렇게 어려워진 것도 오전에 정리해 드린 것처럼 영국의 무역 적자가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무역 적자가 연속으로 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 많고, 또 그리고 가계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에너지 우리나라 여건상 참 자원이 참 빈약한 이런 국가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수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는 건데, 어쨌든 뭐 돈을 못 벌게 되면 나머지 문제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빚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빚이 적으면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재 수입이 있는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적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친다면 아빠가 월급을 못 받아오고 그냥 집에 있는 돈과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못 받는 건 아닌데, 예전에는 월급 받는 걸로 먹고 살고 돈 좀 남았지만 지금 월급으로 부족해서 다른 데서 좀 조달을 해야 되는, 그간 세이브 핸돈에서 좀 뺏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적자를 갖다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내가 돈이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얼만큼 유동성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더 크게, 국가도 사실 가정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바로 이 외환 시장에서 달러 유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라가 돈을 못 벌면 나라 국간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이번에 11월 1일 날 미국이 다시 기준금리를 올려서 격차가 다시 1%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면 외환시장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을 가지고 꼭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요. 또 멀리, 진짜 멀리 보게 되면은 나라의 사람들이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은 항상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은 금과 은도 보험 삼아서 조금씩 부여해가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하여튼 뭐 오늘은 뭐 시장에서 별로 좋은 소식이 없었지만 하나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쭉 이를 모아간다는 거, 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 많은 종목들이 떨어져 있다는 거,
또 그리고 시장에서 그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어떤 재료만 있다 그러면은 지금 매수 쪽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투자 심리를 얼마 전에 엿봤다는 거. 대충 뭐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 보고 우리 실제 움직이는 거는 또 시장 움직이는 거 보고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